먼저 말을 꺼냈다가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먼저 말했다가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은 그저 나의 생각일 뿐, 상대에게는 나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먼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긁어부스럼 만드는 말하지 마라. 자충수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이는 바둑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이 놓은 돌이 같은 편을 방해하는 돌, 즉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자충수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라. 솔직히 제가 준비를 다 못해서. 이렇게 자신의 미숙함을 이해해달라는 듯이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어떤 일에 자신이 없을 때 이런 말을 종종 서두에 말하며 들어간다. 상대가 내 실력에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대의 기대치를 낮추려고 이런 말을 하며 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굳이 내뱉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 예상보다 정말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괜히 먼저 말해서 상대가 더 의식하게 만든다. 내 말 혹은 행동이 끝난 다음에 저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중간에 실수했는데 괜찮았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냐면서 오히려 칭찬과 인정 섞인 말을 건넨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필요가 없기에 이런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할 필요 없다.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했어도 괜히 불안해서 혹은 겸손하게 말한다는 생각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먼저 말해 상대방이 미리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러한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준비성 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그런 인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2배는 힘들다.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이라 못하겠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는 사소한 단점에도 오히려 더욱 눈길이 가기 쉽다. 이런 말 때문에 초반부터 상대가 실망하거나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더라면 무난하게 끝났을 평가가 실제보다 더욱 나쁜 결과로 끝나기도 한다. 만일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화법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는 내가 미리 말해버린 나의 부족한 부분과 단점을 무기로 사용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적인 자리나 발표하는 자리 혹은 타인과 경쟁하는 장소일수록 이런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말해버려
자충수를 만드는 행동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은 물론 시장에서 흥정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이나 쓸 수 있는 한도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상대도 선한 마음으로 맞춰 줄 거란 생각에서 말이다. 선한 것과 순진한 것은 분명 다르다. 그러므로 솔직함이 매사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내 패를 솔직하게 드러낸 순간 나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때부터는 동등한 협상의 기회는 사라진 것이다. 이제 상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다. 내가 준비한 계획을 먼저 말하는 순간 내게 준비할 시간은 사라지고 상대가 나의 전략에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 그렇기에 결코 자신의 패를 함부로 드러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자충수를 두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한 점을 미리 강조하는 대신 일이 모두 끝난 후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상대방은 놀라며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단점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비난의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아내가 차를 긁어버렸을 때나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러한 비난의 말부터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못난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비난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인심까지 잃기도 한다. 자녀가 열심히 방 청소를 했는데 여기도 닦았어야지.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간이 영 별로네. 라고 말하면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청소를 했다고 한들 자기 눈에 성이 차지 않고 지저분한 곳만 눈에 들어오니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배려하는 것은 완전히 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말해버린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음식도 지적할 점만 찾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란 원래부터가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기에 보다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다. 상대가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손해에 민감하고 부족한 부분이 먼저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내 마음만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인간관계에서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릇이 깨졌다면 그릇의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것. 상대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인 것이다. 생각 없이 비난하는 말부터 내뱉을수록 상대방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난하는 말부터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의욕조차 사라진다. 그렇기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남이 못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억제하고 상대방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좋은 방법이다. 남을 지적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바르고 공감하는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상대를 칭찬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람을 대하라. 자칫 상대방을 비난하기 쉬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 한마디에 조금 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크고 아름답게 발전할 것이다.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말의 내용과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라.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먼저 인정하는 길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방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라. 세 번째, 조언을 구하지 않은 조언은 결코 하지 마라. 아무리 상대에게 조언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상대를 위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었더라도 잘해야 본전밖에 안 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반감을 사기에 아주 적절한 말이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있을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오만한 마음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사람인 이상 모든 것에 정답을 알고 있을 리 없고 누군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또한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맞고 틀린 것에 개념을 정의 내리기 정말 어렵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점은 그저 한 인간의 인생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러한 인생의 작디 작은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만방자함이 따로 없는 짓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남에게 조언하게 되면 그것은 쓸데없는 훈계나 오지랖으로 번진다. 사람들은 특히 나이나 경험 등에서 차이가 날 때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거만한 생각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상대는 상대 나름대로 본인만의 생각과 전략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해줄 조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관점과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조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더욱 위험하다. 비록 조언자 본인의 의도가 좋았을지도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혹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접근은 관계에 금을 가게 할 수 있기에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입이 근질거려도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조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그 이유와 나의 감정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다시금 상기하라. 조언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인간관계는 여러모로 유익하기에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럼에도
정조언이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 다음에 하라. 네 번째, 타인에 대한 내 생각을 함부로 꺼내지 마라. 칭찬이 아닌 이상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마라. 그것이 만일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니 말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은 생각보다 쉽게 퍼진다. 내가 한 말은 결국 당사자도 알게 되어 있다. 나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내뱉은 말 중 좋은 내용은 다 빠진 채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말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말을 뱉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서운한 점만을 제3자에게 하소연했는데 이 내용은 결국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고 하소연을 한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한 것만 전해지게 되며 이 밖에 다른 좋은 내용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몇 번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나는 남 험담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등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그러한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킨다.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뒤끝 없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웬만해서는 타인의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주제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삼가라. 다섯 번째, 함부로 부탁하지 마라. 평소에 베풀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부탁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 이익을 우선하여 요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부류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상황만 급하고 남의 상황은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그저 눈앞에 놓인 자기 것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베푼다고들 말한다. 설령 베풀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때가 되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이다. 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 중 아주 기본적인 예의 중 하나이고 함부로 부탁을 하는 것은 큰 신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와 호의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소에 도움을 베풀거나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 부탁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후에 내가 하려는 부탁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부적절하고 부담스러운 부탁을 거절할 땐 예의 바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선을 그으며 대응해야 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들어주려 하다가는 부탁도 못 들어주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그 부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중히 거절하라.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 자신이 요구하려는 것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부탁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꺼내야 한다. 또한 일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부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섬세함과 배려 그리고 상호 간의 도움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무리한 부탁은 피하면서도 서로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내게 어려워 보이는 부탁일지라도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흔쾌히 들어주게 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며 때때로 내뱉게 되는 사소한 말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다는 생각이 때때로 상대방은 내가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간답니다. 훌륭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항상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쌓아온 신뢰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 아닐까요?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공부한 지혜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것들만 조심하더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